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부동산 규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권역별, 지역별 콘크리트화가 좀 진행이 좀 가파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지역적 선호도에 의해서 어떤 양극화가 좀 심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부동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과연 콘크리트화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 좀 하고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화 많이 주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의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부동산 양극화하면 서울과 지방만 이야기했다면 최근에는 서울에서도 그 지역별로 그리고 또 부동산의 종류별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은 시기일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오늘 꼭꼭 박사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책에 있는 내용보다 아마 제가 그냥 상담하면서 느끼는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무궁무진하게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편안하게 들어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좀 어떤 마음으로 투자의 세계를 봐야 될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초보자 마인드와 부자 마인드의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몇 개로 압축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쉽게 다뤄봤습니다. 부동산 초보와 경험자는 꼭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경험 많이 한 사람이 부자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초보자는 아무래도 돈을 좀 벌려고 하는 30, 40대나 안 벌다가 가만히 세월 지나가지고 어느 날 신문이나 아니면 동영상 봤더니 다른 데가 막 오른다고 해서 내 거 봤더니 내 건 전혀 안 올라 있고 남들만 올라 있다 보니까 우울하죠. 이런 분들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그냥 초보자의 마음, 그러니까 초보자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처음 대하는 사람과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차이를 좀 보면은요. 일단 초보자들,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은 부동산 자기가 사는 주거하고 투자를 항상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 집에 꼭 내가 살아야 돼요. 남이 사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집을 사면 내가 그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산 집을 꼭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사고 하나 팔고 하나 사고 하나 팔고 결국은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부자가 결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치시키는 분들은 또 이게 변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직장의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이런 거에 의해서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자녀가 좋은 지역의 직장을 가서 좋은 지역 가거나 남편이 또 좋은 직장하고 좋은 지역 가거나 또 좋은 학군 가다 가지고 다행히 전세로 안 옮다니고 사면 다행으로 돈을 벌고 나오는데 그리고 또 오래 있으면 돈을 버는데 교육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로 팩 하고 이사를 가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보면 거기는 올라 있고 나 온 데는 안 올라 있죠. 그래서 항상 주거와 투자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초보입니다. 그런데 경험한 분들은 분리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주거를 왔다가 살았는데 가격이 올라요. 그래도 이놈이 내가 산 이 집을 파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전세 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지 의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야만 해요. 남편 직장을 옮기거나 또는
자녀의 학군 문제로 옮겼어요. 그런데 오를 지역은 안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 동네에 갔더니 요게 선호도가 높고 오를 것 같으면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고요. 아니면 야 이건 오를 지역이 아니라 한다면 전세를 살고 남는 돈 가지고 전세를 놓고 전세로 가기 때문에 갭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경험자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할 줄 알기 때문에 1주택에 만족하지 않고 오르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 채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으로 투기라고 하지요. 여러 채가 있으면. 그런데 초보는 투기라는 말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걸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만을 행하다가 나이 먹고 도덕을 지켜온 죄로 도덕을 지켜왔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자들은 투기를 하나의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잘 투자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죠. 그런 분들은 혼자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세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초보는 무조건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보는 세금을 내본 적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낼 일도 없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한다는 거고요. 경험자는 세금을 절세의 대상으로 봅니다. 더 벌 수 있고 또 내가 번 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절세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지기 때문에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보는 혼자서 공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똑똑한 사람은 멘토와 세무사를 활용해서 쉽게 고민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증여 같은 부분을 하나 좀 더 이따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는 귀가 굉장히 넓고 얇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좋은 얘기를 듣고 한 가지의 공포를 듣고 공포 전체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0가지를 들었어요. 10가지를 듣고 한 가지 나쁜 거 들으면 10가지를 다 무시하고 한 가지를 확대해서 요걸 100%로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얇고 넓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걸 판단하기보다는 남들이 좋다고 하고 말하는 거, 특히 광고빨에 굉장히 약합니다. 광고빨에는 눈과 귀가 활용되죠. 그런데 경험자는 필터링을 합니다. 내부에서 걸러낼 줄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을 자기에게 맞게끔 자기의 상태에 맞게끔 필터링을 해서 자기 감각에 맞춥니다. 자기의 감각은 자기의 능력과 자금 능력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필터링을 가졌습니다. 초보의 눈은 매우 약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봅니다. 약하다는 것은 나는 보는 것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초보들은 눈으로 보는 투자를 합니다.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눈에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라든가 부동산업자 이런 매도인들은 항상 전체적인 것보다 문 열고 들어가서 눈에 약하게 만들려고 항상 집에 들어가면 불도 밝게 만들고 벽도 항상 새 거로 만들고 그리고 무언가 좀 꾸며놔서 돈 몇 푼 들여서 혹하게 하는 것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초보들은 지가 집을 싸게 사서 또 잘 꾸미면 될 걸 가지고 꾸며놓은 집을 사서 비싸게 사는 그러한 능력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눈이 약하다라는 건 시야가 좁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경험자들은 어떤 것을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봅니다. 상상력으로 봅니다. 비록 건물의 상태가 나쁘지만 그 건물의 밑에 깔려있는 대지의 위치, 대지를 보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올라가면 얼마나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아주
똑똑한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하면 남에게 물어볼 줄 아는 현명함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험 부분입니다. 당연히 경험은 초보는 없습니다. 경험하려고 하면 공포부터 다가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까? 부인이 뭐라고 할까?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로 인해서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경험자는 이러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손실이 나고 이익이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걸 경험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취할 건 취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친구를 믿거나 그리고 나의 실력을 믿거나 하는 부분인데, 믿는 대상, 초보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믿습니다. 친척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초보들은 물어보는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전혀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또는 친구, 친척, 부모에게 이렇게 서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반에 100명 있다고 할게요. 100명이 있는데 여기는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한 그룹이고요. 초보는 시작을 하면 101등인데 물어보는 대상이 항상 무경험의 101등한테 물어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짭니다. 그래도 101등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대상들한테 많이 물어보죠. 경험자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사람 보는 능력을 믿는데, 특히 요 경험자들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많이 키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벌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가 투자를 할 때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손실과 이익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자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다음에 기회를,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수업료를 냈구나 생각을 하고, 초보자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얼굴이 파래지면서 눈동자는 하얘지면서 역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곳에 했구나,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부동산 세계를 완벽한 벽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은퇴될 때 다시 부동산 열어보면 내가 그때 잘못으로 인해서 너무 부동산과 담을 싼 거에 대해서 그때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험을 쌓는 초보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보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항상 이 결단력이 부족한 부분은 실력과 다릅니다. 어떤 경험이, 실력은 비록 없는 분들도 결단을 잘해서 부자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는데, 이런 분들은 좋은 멘토가 좀 필요합니다. 초보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불안하고 세금, 중과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기가 싫습니다. 첫 번째, 책을 보려니 이제 눈도 아프고 자기 일의 전문적인 지식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문의 직업이기 때문에 남의 세계를 보려니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분들, 이렇게 부자처럼 미련 두지 않는 부분인데, 부자들은 미련을 두지 않는 판단을 합니다. 자기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빠릅니다. 왜? 오랜 동안 자기가 어떤 영역을 계속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투자해야 될 물건이다,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보고 눈으로 보고 발품을 팔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매매가와 전세값만 보더라도 이건 좋은 물건이 아니다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전세값이 너무 높으면 희한하다, 이건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판단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좀 빠르고 미련을 두지 않는 투자를 합니다. 초보는 항상 혼자 공부하려고 합니다. 혼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투자하려고 합니다. 항상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이 부자들은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멘토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을 평가를 하면서 무언가를 보충하려고 또 다른 men토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멘토가 한 3분 정도가 있습니다. 실수를 덜 하고 좀 더 많은 정보와 좀 더 이 넓은 지역의 어떤 스펙트럼 넓혀서 의사결정을 잘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건 혼자보다는 좀 더 멘토가 좀 필요한 멘토가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시기를 보면 초보는 오르고 난 후 합니다. 그리고 팔 때는 내리고 난 후 팝니다. 항상 뒷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합니다. 오르는 시기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 않고 내가 내 자금에 맞춰서 내가 내 형편에 몇 주택을 가져갈 거냐, 하나를 오래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런 거에 의해서 평생 가져갈 물건과 또 팔고 투자로 가져가야 될 물건들 세법에 맞추어서 절세하는 그런 투자들 하기 때문에 1년짜리도 투자하고 5년짜리도 투자하고 10년짜리 투자하고 평생 투자할 것도 가려서 하는데 자기 자신에 맞는 타이밍에 맞는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주택자를 끌고 가야 할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는 증여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절세 전략을 모른다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수많은 종부세,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세, 취득세,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증여세만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는 증여세를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왜 증여세를 더 확대해서 했느냐? 자, 보시면 증여세를 어떤 사람이 내 자녀가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2억이라는 돈을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약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왔어요. 취득세까지 하면 2,000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런데 투자를 했더니 얘는 7년 후에 가격이 많이 오를 놈이었고 요건 반드시 오를 놈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7년이 지났더니 얘가 5억이 올라 있는 거예요. 너무 5억이면 부담됩니까? 2억이 올랐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직장을 가지면 세대 분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세대 분리기 전에는 1세대 다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인데 자녀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5, 6년 후에 직장 생활 때 세대 분리를 해서 자녀분이 1세대 1주택자가 됐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있기 때문에 2억이라는 돈을 시세차 2억이 났으면 증여세 2천만 원을 냈다라면 1억 8천만 원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양도세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본인이 3주택자, 4주택자 가져가시는 분들은 양도세가 중과세 20%까지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50%, 60%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증여도 하나의 좋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증여는 자녀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증여를 활용할 줄을 압니다. 요 밖에도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면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우리 적어도 간접 경험이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팍스 경제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은 요 남의 분들의 방송을 시청하면서 나에게 접목시켜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